내 아들이 그렇게 되었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그 멍 하나가 제 군 생활 30년을 통틀어 가장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제 얼굴을 본 간부 몇 명이 순간 얼어붙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들켜버렸다. 저는 그날 어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장군으로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이었던 저의 용기가 어떻게 부대 전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 군 전체를 바꿨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대라는 공간이 어떻게 단 한 사람의 결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양서연, 올해 52입니다. 직업은 군인이고 계급은 육군 소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투스타 장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호칭보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민호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그날 새벽 5시 사령부 상황실에서 야간 보고를 마치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저는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마음은 이미 민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군복을 벗고 앞치마부터 둘렀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을 만들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참 이상합니다. 부하 수천 명을 지휘할 때도 이렇게 설레지 않는데 아들 도시락을 싸는 순간에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기분이 좋으니까요. 소고기 볶음을 만들며 저는 어제 민호와 나눈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늘 활기차던 아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았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힘겹게 튀어나오는 느낌이었죠. 엄마들은 알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날 저는 직감했습니다. 민호한테 뭔가 있다. 그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곱게 싸고 차에 실은 뒤 부대로 향하려던 순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오지 마. 면회가 안 돼.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오면 돼. 짧은 침묵, 그리고 억지로 감춘 듯한 떨림. 전화를 끊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군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 민호가 왜 이렇게까지 말릴까? 면회가 안 될 정도면 어떤 상황일까? 왜 갑자기 말을 바꾼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야 한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저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오늘은 사령관이 아니라 민호의 엄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니 약한 바람이 불며 깃대 위에 해병대기가 바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복이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그저 한 병사의 엄마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면회실 안은 약간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인터폰에서 이름을 말하자 하사가 명부를 확인하더니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아, 민호 이병은 감기 몸살로 격리 중입니다.
면회가 어렵습니다. 지난밤 통화에서 그런 말은 없었는데 저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감기면 멀리서라도 얼굴만 볼 순 없나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하사는 자꾸 뒤쪽을 힐끗거렸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면회실 안쪽에 한 중년 상사가 두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디서 많이 본 기류가 있었습니다. 군 생활 오래 하면 눈빛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거든요. 저 사람 뭔가 아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는 순간 그 상사와 제 눈이 다시 마주쳤는데 이번엔 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 가슴속에서 큰 의심으로 번져갔습니다.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고 창문 너머로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 식당에서 간부 셋이 들어오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들리는 그 목소리들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선호 그 녀석 눈빛이 이상하더니 결국 터졌더라. 문제는 그 엄마다. 혹시라도 투서 넣으면? 감기라고 해놨으니까. 상처만 좀 가라앉으면 문제 없지.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턱하고 멈췄습니다. 상처, 감기, 투서, 가라앉는다. 이 네 단어가 하나의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져 버렸습니다. 민호가 맞았구나. 누군가가, 아니 여러 사람이 우리 아이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저는 밥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죄책감, 군인으로서의 분노, 여자로서의 무력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민호의 엄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소장 양서연으로 간다. 새벽 4시 거울 앞에서 정복을 입었습니다. 단단하게 다린 상에 군인 정신이 스며 있는 바지, 구두를 반짝이도록 닦아 올리고 마지막으로 어깨에 계급장을 올리는 순간 제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회피도, 그 어떤 위계도 제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정문에 도착하니 어제의 그 상사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면회실의 공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명패를 꺼내 접수대 위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육군 수도권 방위사령부 사령관 소장 양서연. 하사는 숨이 턱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3분 후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왼쪽 뺨을 크게 덮은 검푸른 멍, 입술이 갈라져 말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듯한 표정, 걸을 때마다 왼쪽 어깨를 약간 움츠리는 자세. 아무리 감추려 해도 폭력은 몸에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민호야. 민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민호의 눈동자가 면회실 뒤편 특정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어제 나를 바라보던 그 상사였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보고 있어.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굳어있는 손.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고립됐을지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뒤편에서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사령관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병사의 말은 면회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민호 이병, 그 상사한테 맞았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폭로들, 부당한 지시, 협박, 여러 명의 피해, 대대장의 묵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민호는 저 때문에 더 혹독하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투스타라며 그래서 더 혼내줘야겠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거대한 파도처럼 진행됐습니다. 간부 전원 소집, 피해 병사들의 증언, 군검찰 조사, 국방부 긴급 감찰, 중대장과 상사들의 직위 해제. 부대는 며칠 동안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치료 후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후임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저의 흔들리던 마음을 단숨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 콘퍼런스의 연단위에서 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멀리서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였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말하지 못한 상처,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라도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덜 무겁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정성스럽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